슬립백 춤을 추다가 발목을 다쳤다는 거예요. 자가치료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추나할 때 발목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에게 많이 사용하는 기법인데요. 안녕하세요, 조홍석 원장입니다. 요즘 슬립백 챌린지가 아주 대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한의원에 환자분 한 분이 내원을 하셨어요. 봤더니 슬립백 춤을 추다가 발목을 다쳤다는 거예요. 근데 이 슬립백 춤을 추다가 발목이나 발을 다치는 경우에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발의 모형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제가 발의 움직임에 대해서 한번 먼저 설명을 드려볼 거예요. 자, 발의 움직임은 X, Y, Z축으로 양방향으로 총 6가지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먼저 X축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발의 움직임은 안쪽, 바깥쪽 이렇게 움직일 수 있을 거예요. 이걸 내전, 이걸 외전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Y축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발은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겠죠. 위로 가는 거를 족배굴곡, 아래로 가는 것을 족저굴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Z축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발은 이렇게 움직일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내번,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외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발의 6가지 움직임을 가지고서 조합을 만들면 큰 2가지 움직임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이러한 발의 동작입니다. 과회외 동작이라고 얘기를 해요. 오버슈피네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쉽게 말로 하면 요족, 까치발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까 발의 움직임에서 이 과회외, 요족발은 내전되어 있고 족저굴곡 되어 있고 내번되어 있는 그런 발입니다. 자, 반대로 이것과 정반대의 움직임을 만들어 보면요, 이렇게 되는 발이에요. 과회내, 오버프로네이션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소위 평발이라고 하는 발의 모양입니다. 이 움직임은 외전이 되어 있고 외번이 되어 있고 족배 굴곡이 되어 있는 발의 형태입니다. 이 두 움직임, 즉 오버슈피네이션과 오버프로네이션이 발의 움직임에서 아주 중요한 2가지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발의 운동과 기능을 설명할 때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말이 안 되죠? 어떻게 따뜻하면서 또 차가울 수가 있겠어요? 그러한 기능을 수행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발이에요. 안정성과 유연성. 발은 안정적이면서도 또 유연해야 돼요. 체중을 충분히 받아줄 수 있을 만큼 안정성이 있어야 되고요. 체중에 의해서 손상이 되지 않을 만큼 유연해야 됩니다. 한쪽 발의 뼈는 총 26가지의 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양쪽 발을 다 하면 52개의 뼈로 되어 있죠. 우리 인체의 총 뼈의 개수가 206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206개 중에 52개나 무려 발에 들어있는 거예요. 즉 40% 정도에 해당하는 뼈가 다 발에 분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우리가 형태가 기능을 결정한다고 하잖아요. 안정성과 유연성을 모두 충족시키기 위해서 발에는 이렇게 많은 뼈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발의 움직임을 보행과 연관해서 조금 더 분석을 해볼게요. 보행이 체형을 교정하고 인체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관점이거든요. 이 보행을 할 때 한쪽 발은 보통 떠 있고 한쪽 발은 체중을 지탱하게 돼요. 이 떠 있는 발을 유각기라고 하고, 바닥에 지탱하고 있는 발을 입각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입각기 발에서 발의 이 2가지 기능이 잘 표현이 돼요. 자, 보행 입각기에서 처음에 뒤꿈치부터 지면을 닫고 미드풋을 거쳐서 마지막에 토 오프를 하면서 지면을 박차고 나아가게 돼요. 자, 이때 미드풋에서 체중을 받아주는 형태의 발의 모양이 바로 프로네이션 되는 그런 발에 해당이 됩니다. 이때 발이 유연하게 체중을 받아줌으로써 우리 체중을 흡수해주고 또 충격을 완충을 시켜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박차고 나가야 되잖아요. 내 몸을 지면에서 앞으로 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발은 다시 슈피네이션의 형태로 발의 모양을 바꾸면서 최대한 안정성을 만든 다음에 지면을 박차고 앞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행을 보면 보행 안에서 안정성과 유연성, 즉 프로네이션과 슈피네이션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역할들을 지속적으로 계속 수행해 줘야 되는 것이 바로 발입니다. 그러면 평발과 요족 중에서는 어떤 게 더 나쁠까요? 우리가 보통은 평발이 더 안 좋다, 괜히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어떤 평균에서 벗어나 있는 것들은 다 문제가 있다라고 봐야겠죠. 평발은 너무 유연해서 문제가 되는 거고요, 요족은 너무 뻣뻣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평발과 요족 모두 다 족저근막염이 올 수가 있습니다. 다만 위치가 조금 달라요. 평발의 경우에는 가운데가 아픕니다. 평발은 과회내된 발이라고 했어요. 즉 이렇게 눌리면서 족저근막이 늘어나는 거예요.
늘어나면서 이 가운데가 아픈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고요. 요족의 경우에는 발이 뻣뻣하잖아요. 발이 잘 안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격 흡수가 잘 안 되고 주로 충격이 어디로 가냐면 이 뒤꿈치나 아니면 발바닥의 바깥쪽 아니면 앞꿈치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뒤꿈치라든지 바깥쪽 측면부, 그 다음에 앞꿈치가 아픈 경우들은 요족발이 주로 아픈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요족 환자들을 보게 되면 보통 굳은 살이 많이 박혀 있어요. 특히 뒤꿈치 이런 데들 아니면 이 측면부, 발의 측면부에 발이 많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자분들을 보면은 발만 봐도 이 환자분이 평발이구나, 요족이구나를 바로 알 수가 있죠. 다시 슬릭백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슬릭백에서 다치는 주요 패턴이 있다고 했죠. 슬릭백에서 다름 떠있는 반대발로 까치발을 뛰면서 점프를 한다고 했어요. 까치발을 뛰면서 점프를 하는 자세가 바로 요족의 형태입니다. 이 요족의 형태에서 손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럴 때 발이 이제 우리가 삐끗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삐끗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 이 비골의 구조물이 아래까지 내려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는 상대적으로 아래로 내려와 있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삐끗하기보다는 이렇게 더 많이 삐끗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인대, 즉 거비인대보다 여기 있는 인대, 삼각인대가 더 단단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발목을 삐끗하면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삐끗하게 되죠. 그래서 이쪽 부위에 많이 손상이 오고요. 또 하나, 아까 제가 까치발을 뛴다고 했잖아요. 까치발을 뛰게 되면 쓰는 근육이 어디냐면 종아리 뒤쪽에 있는 가자미근을 주로 많이 쓰게 됩니다. 이 가자미근은 종아리 뒤에 넓게 붙어 있는 근육인데 그 근육이 바로 아킬레스건으로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킬레스건 힘줄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가치료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추나할 때 발목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에게 많이 사용하는 기법인데요. 여기 있는 이 비골을 잡고서, 본인 손으로 잡고서 약간 내 몸 쪽으로 살짝 당겨주는 겁니다. 당겨준 상태에서 발의 움직임을 다시 가져가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아팠었는데 비골을 살짝 견인한 상태에서 움직이니까 통증이 덜하다고 한다면 이 비골이 실제로 아래로 살짝 아탈구가 된 상황인 겁니다. 아까 그 동작을 반복적으로 시행을 해주세요. 그러면 관절이 제 위치를 찾는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네, 오늘은 슬립백 챌린지하고 관련해서 어디가 주로 손상이 되는지에 대한 얘기, 그리고 우리 발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한번 얘기를 드려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